안녕하세요. 꿀잼 인간입니다. 사실 단종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왕실 어른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수원왕후와 사이에서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과 셋째 아들인 양평대군의 세력이 기세등등했습니다. 즉 단종이 선의 고환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선민의 자식이라면 이런 상황이 천만다행이지만 왕실의 이야기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육을 죽이면서까지 왕에 오르던 시절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 수양대군의 존재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입니다.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을 닮아 대단한 야신가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형인 문종이 죽었을 때도 통곡하며 슬퍼할 정도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외정에서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어째서 청심원을 올리지 않는가? 청심원은 우리나라 전통대대로 내려오는 한방 구약입니다. 진정과 안정작용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갑자기 죽을 때 처방하는 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복용합니다. 태조가 청심원을 올리지 않았는가라고 말한 건 왜 구급처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신하들을 꼬집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자청에서 중국을 사신께로 오릅니다. 그만큼 자신은 권력의 털끝만큼 욕심이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태조가 말하기를 나는 국정에 참여하지 아니할 할 뿐더러 또한 여러 재상이 있으니 비록 두어 달 원행을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농사도 잘 돼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국적과 운영입니다. 조선은 관료제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높은 관리라고 해서 아들이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귀족 사회가 아닌 겁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오직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어느 소속에 배치하고 일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인사관리는 어디서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당당이 특정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이 단종 때 발생했던 겁니다. 어린 단종은 아직 정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임명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고명 대신인 김종서입니다. 김종서가 추천하는 사람 명단 위에 노란색 표시점을 찍어 왕이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를 황표전사라고 합니다. 고을의 장수와 수령은 반드시 3인의 성명을 썼으나 그중에 쓸만한 자 1인을 취하여 황표를 붙여서 아래면 노상군이 다만 붓으로 낙점할 뿐이었다. 이는 당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김종서 측에서 시행한 변칙적인 인사행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수양대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양대군은 구승군거리 아직 김종서 패거리에 돌아가는군. 저놈들이 아예 왕권을 능면하는데 내가 손을 좀 봐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종 즉위 당시 숙부인 수양대군의 세력은 위협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종의 입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이던 왕이 점차 늠름한 청년군주가 될 테니까요. 이 사실을 수양대군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심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몸을 낮춰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명나라의 사신으로 갈 정도였으니 말 다했지 않습니까? 사실 사신으로 중국에 가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암살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양대군은 이 일을 호랑이처럼 대범하게 해냅니다. 이처럼 몸을 낮추는 수양대군을 보고 김종서는 마음을 푹 놓았던 걸까요? 1453년 10월 10일 김종서 집에 복면을 쓴 검은자들이 떼거리로 들이닥칩니다. 수양대군이 사람을 모아 도시의 김종서 집에 쳐들어가 세몽 중인 철퇴로 김종서를 죽이고 황보인 등을 모두 제거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추기하려는 역무를 깨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김종서 세력을 숙청합니다. 또한 당시 수양대군의 철사였던 한 명에 의해 조정신료들의 모습이 생가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운년 하룻밤에 조선의 정치판도가 뒤집힌 사건, 그리고 수양대군이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된 정년이 개유정년이 발발한 것입니다. 개유정난은 개유년에 발생한 어지러운 난을 바로잡았다는 뜻입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은 역무를 진압하고 세상을 평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역사의 순간인 수양대군에 의해 비춰진 일일 뿐입니다. 실상은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개유정난으로 조선의 혁신 관리 의정부 영사, 한의조사, 판병조사, 내병마공사를 겸직하였습니다. 또 정변에 가담했던 정인지를 자의징으로 화남의 의징으로 부릅니다. 이 밖에도 개우정난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공신으로 삼아 궁궐 안에 포인시켜 놓지요.
단종은 이제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을 보낸 밑에서 몹시 위태롭게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개우동란은 1453년에 일어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한 것은 1455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약 2년 동안 신하로서 단종을 복귀했던 겁니다. 정치란 이른바 명분 쌓기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왕이 되면 반발 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우동란은 김종선 세력을 저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더 왕이 되면 그 지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단종은 세종이 아끼던 손자이자 세종이 인정한 전통 왕이 계승되었습니다. 세종 자신도 적정자가 아닌 삼남으로 왕이 올랐기 때문에 적정자가 왕위 계승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실의 정통을 세워 유교국가 조선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종의 꿈은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좌절됩니다. 노상군이 세종에 임하시던 잠이랑 상가 난간을 보고 크게 탄식하기를 세종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적겠는가 하니 종자들이 모두 감격하여 울었다. 세조도 이 말을 듣고 슬피 울기를 맞이하였으나 자성왕비도 슬피 울었다. 단종은 할아버지 세종이 계시던 잠이랑을 바라보며 한탄의 눈물을 흘립니다. 실록에서는 수양대군과 그의 아내가 함께 울었다 하지만 글쎄요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던 사람이 어찌 조카인 단종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까? 수양대군의 눈물이야말로 조선파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개우정년 당시 안성대군이 강화도로 울게 되었다가 사사되었고 이후 단종을 지지하는 세종의 6째 아들 금성대군도 울게 되자 단종은 결국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양해합니다. 1455년 6월 11일 재기가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수양대군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단종이 너무 불쌍하고 수양대군이 너무 잔인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